본다는 거는 이 세상의 대중들이 우리 권력층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검사에 대한 반감의식, 반검의식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희한해요. 앞으로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검사는 물론 정의로운 검사 가끔 나와. 근데 검사 집단이나 거기 보면 꼭 문제를 권력관에 붙어갖고 뭘 하는 그 법을 갖고 노는 인간들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온갖 언론은 완전 기레기예요. 언론사 사장이 맨날 뭐 해갖고서 은폐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재벌은 뭐 거의 이렇게 정계의 그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고 이런 게 드라마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의 10년 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거든요. 자, 그러면 연애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연애물이 신데렐라를 벗어납니다. 아까 시크릿 가든까지 썼던 파리의 형님도 시크릿 가든까지 승승장구해왔던 신데렐라 이야기의 장인이 김은숙 작가라는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가 시크릿 가든 하고 나서 그 다음 쓴 작품이 산속자들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였어요. 외국에서는 좀 팔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버립니다. 신데렐라. 판타지를 갖다 버려요. 그 다음 작품이 태양의 후예예요. 태양의 후예는 뭐냐? 신데렐라 아니에요. 여자가 잘 나가요. 의사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분쟁 지역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송중기 군인을 만나죠. 의리 있고 굉장히 정의롭고 능력 있고 그런 군인하고 만나요. 이게 무슨 신데렐라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작품은 그런 게 되게 나아요. 말하자면 재난이거나 전쟁이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 사실 재난이나 전쟁에서는 재벌이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매겨 살려주나? 아니죠. 거기서는 군인이 훨씬 나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해볼 시작하는 작품도 비슷해요. 재벌 딸인데 그래서 막 엄청난 부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재벌 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북한 권력층의 아들인 군인이죠. 현빈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물이었던 그 미스터 션샤인 같은 작품도 이제 양반의 딸이었던 김태리와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그것도 미군의 신분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병헌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연애 이야기이지만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완전히 벗어난 말하자면 지금 모든 것이 불안하고 재난의 상황 같은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싹 트는 사랑, 여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듬직한 남자, 힘도 있고 정의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를 주로 그런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세상이 바뀐 거죠.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인식이.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전쟁터 같은, 재난의 상황 같은 상황이에요. 예, 이런 데서는 재벌 인세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할 리도 없지만 보통 여자를 선택할 리도 없지만 있어봤자 별 소용도 없어요. 그런 데서는 그냥 날 잘 지켜주는 남자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물의 경향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범죄 추리물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저는 조금 우울해요. 범죄 추리물이 작년, 재작년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어쨌든 추리물 범죄 수사를 나가는 거 수사를 해갖고 범죄를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해결을 공적 시스템이 하지 않아요. 못해요. 공적 시스템이 못하고 복수예요. 사적 복수예요. 사적 복수얘기가 다 떠요 지금.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는 막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쓴 게 김은숙 작가예요. 세상에. 그 연애를 잘 쓰는 여자가 저 재난 같은 이야기를 쓰다가 지금 복수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혹은 모범백 씨.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여러 작품이 사적 복수, 악마 판사, 국민사형제도 지금 거의 이번 주가 마지막 그쯤 했을걸요. 네, 그런 작품들이 다 사적 복수예요. 더 이상 공적 시스템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사회의 부정의를 해결해 주고 범죄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대중들한테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우울한 대목이에요. 또 하나 뜨고 있는 게 뭐냐? 공포물이에요. 좀비든 이게 귀신이든 이런 거 있죠. 악귀, 우리 학교는 이런 계열들. 그 공포물은 뭐냐면 도처가 공포예요. 네.
언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물어뜯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인식의 발현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연애하고 이런 여유가 없어요. 드라마에서 인기가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작품이 아니라 막 하여튼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사적 복수를 해갖고 너 죽고 나 죽자로 가거나 이거는 지금 대중들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드라마의 인기 판도의 변화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저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지금 대중들의 마음이 사회 심리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끝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 100여 년 동안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한국의 역사가 100년의 역사가 꽤 조금은 우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래 신데렐라 같은 흑백 희망이 아니라 이런 절망을 딛고 일어서면 또 다른 뭔가 희망이 생기겠지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